그럼 먼저 오늘 이 자리를 빛내주시기 위해서 참석해주신 내빈 여러분들을 간략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새누리당 전 국회 부의장님이셨습니다. 우리 정의화 의원님 소개해드립니다. 우리 통일 쪽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새누리당의 우리 길정 의원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의 노영민 의원님 소개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외통위위원이십니다. 우리 홍익표 의원님 소개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셨는데요. 내빈은 이렇게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고, 오늘 토론회를 주최하신 분들의 이제 인사 말씀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상호 의원님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힘찬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네,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오전 토론에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박근혜 대통령 취임 이후에 남북 문제, 통일 문제가 사실 굉장히 국정의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고 있고, 또 사실상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을 유지하고 지탱하고 있는 것이 대개 다 이 외교와 안보, 특히 통일 분야의 주제들 때문인 것으로 그렇게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권 때에 비해서 분명히 환경과 분위기가 달라진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구체적인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사실은 우리 기대만큼 속도가 나고 있지는 않다는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그런 면에서 그 대표적인 상징 정책이 바로 이 금강산 관광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저는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현재 실무적으로 보면 남과 북 사이에 어떤 실무적인 어떤 의견이 달라서 난항을 겪고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북에서도 금강산 관광 사업에 있어서 우리 박광자 여사 사망하신 거에 대해서는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한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하는 그러한 입장을 분명히 견지하고 있고, 남쪽에서도 우리 관광객들의 신변 안전이 보장되고 또 재발 방지 약속이 진행된다면 협의할 수 있다고 하는 원칙적 입장을 분명히 견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양측 지도자의 정치적 결단이 남은 사안이다. 이렇게 봐지고, 개성공단과의 형평성 문제를 보더라도 금강산 관광 사업에 투자하고 있는 기업과 우리 이 재개를 간절히 원하고 있는 국민들의 여망을 볼 때 더 이상 늦춰서는 안 되는 그러한 사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올해 5월, 4월 지나가고 있는데 이 한창 관광 시즌인데 이렇게 놀려서야 되겠느냐 하는 그러한 안타까운 마음에서 이 토론회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토론에 참석해 주신 토론자들은 오랫동안 남북관계 또 통일 문제 이런 사업에 관여하신 분들이고 연구해왔던 아주 훌륭한 연구자들입니다. 이분들의 고견을 통해서 지금이라도 금강산 관광 사업이 하루빨리 재개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통일부 및 청와대 당국에서 결단해 주실 것을 촉구를 드리고요. 이제는 정치 공방을 벌일 때가 아니라 구체적인 해법을 가지고 남북 대화를 진행할 때다. 최근에 보면 개성공단 재개 그리고 이산가족 상봉하는 과정에서 남북 간의 접촉의 룰이 하나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위급 접촉을 제한하든 또 소위 그 당국 간 회담을 하든 이제는 남쪽에서 먼저 회담을 제안할 차례가 아닌가 이렇게 저는 제안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지난번 이산가족 상봉 모델로 지난번에는 북한이 먼저 고위급 접촉을 제안했으니 이제는 남측이 고위급 접촉을 제안해서 금강산 관광 사업 재개를 위한 고위급 접촉을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토론회를 통해서 더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길 바라고요. 바쁘신 중에 참석해 주신 특히 우리 정의화 의원님 제가 아주 존경하고 우리 남북관계에 대해서도 아주 합리적이고 폭넓은 해법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 길정 의원님은 워낙 언론사 계실 때부터 이 문제에 깊이 천착하신 전문가들이시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한 저희 노영민 의원께서 상임인 다르지만 이 남북 문제에 대해서 누구보다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데 오늘 또 이렇게 참석해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훌륭한 또 좋은 유익한 토론회가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이어서 우리 외통위원이시고 이 금강산 관광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우리 인재건 의원님의 인사 말씀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힘찬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예, 인재근입니다. 제가 감기에 걸려서 목소리가 갔어요. 반갑습니다. 횡설수설할까봐 몇 자 적었습니다.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옵니다. 금강산을 수놓은 비단 같은 봄꽃을 생각하면 가슴이 설레입니다. 오늘처럼 좋은 계절에 금강산 관광 재개 토론회를 함께 해주신 우상호 의원님과 금기업 회장님, 경실련 통일협회 대표님과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사회를 맡아주신 김종수 전문위원, 또 발제자, 토론자, 그리고 보좌진 여러분 깊이 감사드립니다. 남북 관계가 새로운 국면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개성공단이 멈추기도 하고 이산 가족이 만나기도 했습니다.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통일 대박을 외쳤고 드레스덴에서 한반도 평화 통일을 위한 구상 연설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지금은 우여곡절 끝에 드레스덴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걱정이 앞섭니다. 드레스덴 선언의 모자 패키지 사업도 복합 농촌 단지도 좋지만 그 무엇보다도 금강산 관광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합니다. 금강산 관광도 못하는 드레스덴 국면은 세계의 웃음거리가 될 것입니다. 통일의 멘토이신 모니카 목사님은 민의 주도하는 통일을 외치셨습니다. 금강산 관광은 민의 주도한 통일의 대표적인 성과이자 상징입니다. 금강산 관광의 재개를 위해서 오늘 여러분들께서 누구보다도 크게 목소리를 내주셔야 할 때입니다. 저도 또 국회에서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이제 금강산 관광 중단으로 가장 큰 고통을 받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분들을 대표해서 우리 금강산 기업인 협의회 김희주 회장님을 모시고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힘찬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우상호 의원님, 그리고 인재근 의원님, 이 좋은 자리 만들어주셔서 일단 감사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강산 관광 재개 해법을 찾기 위해서 10여 차례 세미나를 했지만 특히 오늘 정의아 국회 부의장님하고 길정호 새누리당 의원님께서 오셔서 좀 가슴이 좀 벅찹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이런 관심과 열정이 차후에도 계속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두루 말씀드릴 좋은 말씀 하셨으니까 저희들은 금기업에서 금강산 기업인 협의회가 필요한 세 가지만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국회에서 외통에 계류 중인 금강산 피해보상법의 조속한 통과를 기원하고 또 작년 10월 23일 6.1대 장관님과의 면담에서 이루어진 우리 정부의 우리 피해기업 지원하는 방법에 좀 빠른 시일 내에 지원이 됐으면 하는 간절한 소망을 갖고 이수영 국장님, 그리고 저희들이 금강산 관광의 재개는 가장 중요한 건 국민의 성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국민 여론 및 홍보를 할 터이니 국회의원님들 또 정부, 국민 여러분들의 성원을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오늘 토론회는 우리 시민사회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정의 실천연합 통일협회 이종수 회장님의 인사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힘찬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오늘 정의아 의장님 비롯한 의원 여러분들께서 어려운 시간 내주셨습니다. 금강산 관광재개 그 해법은 이라는 주제로 열린 간담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에 오신 한반도 평화를 염원하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무엇보다 공사담화 하신 중에도 귀한 시간 내어주셔서 오늘 자담회 토론을 맡아주신 토론자 여러분과
금강산 기업인 협의회 김희주 대표님, 우상호 의원님, 인재근 의원님께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지금은 남북 공히 정권 초기라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시기로 생각이 됩니다. NLL 포격이나 미사일 발사, 또 뭐 핵실험까지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좀 시기가 지나면은 잘 풀릴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올해는 박근혜 대통령의 통일 대박 발언 이후에 다양한 통일 논의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실무적인 그러한 구체적인 방법에 관한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경실련 통일협회는 합리적 논의의 장을 구성하고 상호 토론을 이어가며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대북 정책의 방향을 이끌고자 노력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 자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주신 우상호 의원님, 인재근 의원님, 금강산 기업인 협의회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리며, 오늘 이 자리가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한 여러 가능성과 해법을 모색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럼 이것으로 식전 행사는 마치고 본격적인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토론회 진행은 고위한 교수님께서 해주실 건데요. 일단 본격적인 토론회에 앞서서 내빈 여러분들하고 기념 촬영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 같이 하고 우리 토론자 발제자 선생님들 같이 나오셔가지고 기념 촬영을 먼저 시작하고 하겠습니다. 우리 발제자가 토론자 선생님들도 앞쪽으로 나오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인 우리 늦게 오셨는데요. 우리 새누리당 우리 이자스민 의원님 오셨네. 인사 부탁드립니다. 예, 그러면 이제 본격적인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발제자 토론회 선생님들 좀 이제 자리해 주십시오. 그럼 우리 마이크를 우리 고유한 교수님에게 넘기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강산 관광 재개와 관련한 그 해법을 모색하는 금강산 관광 재개 관련 토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토론회를 준비해 주신 그 우상호 의원님과 인재근 의원님, 그리고 금강산 기업인협회와 경실련 통일협회 여러분께 우선 감사드립니다. 다 아시는 바대로 이 금강산 관광 사업은 햇볕 정책의 옥동자이자 남북 화해 협력의 상징 사업이었었습니다. 그 군사적으로 민감한 장전항을 개방시키고 또 긴장을 완화하면서 남북 화해 협력을 진전시키는 사업으로서 그동안
큰 역할을 해왔었는데요. 2008년 7월 11일 관광객 피격 사건을 계기로 어떻게 보면 현재까지 이 사건이 남북 관계의 분수령이 됐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지만 이명박 정부가 출범해서 남북 관계가 이제 그 설정을 잘 하지 못해서 북측에서 4월 1일자로 2008년 4월 1일자로 이명박 역도라는 표현까지 쓰면서 이제 입장을 세웠을 때 고민 끝에 이제 6.15와 14에 대한 입장 정리를 하고 7월 11일 날 국회 연설을 통해서 남북 관계 개선에 대한 새로운 입장을 밝히는 그날 새벽에 관광객 피격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도 이 문제가 한 5년 8개월 동안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데요. 아마 그 과정에는 2008년 8월 달에 김정일 위원장의 뇌졸중이 아마 또 크게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김 위원장의 뇌졸중을 확인하고 오래 살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김 위원장이 사망하게 되면 북한 체제도 급변 사태가 일어날 것이다. 그 기조로 계속해서 기다리는 전략으로 일관하면서 천안함 연평도 이런 또 사태가 연이어 터지고 재개를 위한 한 번의 분수령이 또 있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현대아산의 변정은 회장과 김정일 위원장이 2009년 8월에 만나서 유일체제인 북한의 최고 지도자와 담판을 지어서 신변 안전 보장에 대한 구두 약속을 받아내고 재개에 대한 원칙적 합의가 이루어졌지만 이후에 여러 사태들이 이제 이어지면서 그 약속도 이루어지지 못했고 또 실무적으로도 이 문제가 신변 안전 보장에 대한 초안들이 제시되긴 했지만 결국 현재까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2012년 가을에 금강산 가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신계사 복원 5주년 기념 행사로 그때 예외적으로 한번 갈 수가 있어서 가보니까 이미 오랫동안 관광이 재개되지 못해서 관련 시설들이 녹슬고 이렇게 상당히 폐허로 이렇게 변해가는 모습들을 지켜봤고요. 그래서 그때 북측 인사들을 만나서 왜 신변 안전 보장에 대한 약속을 하고 재개를 하지 이렇게까지 방치를 하느냐 물었더니 남측 정부가 할 의지가 없는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새 정부가 들었으면 뭔가 좀 되지 않을까 하는 큰 기대감을 표시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새 정부가 출범한 이후 벌써 1년이 지나갔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앞서 여러 인사 말씀 중에 이제 드레스덴 선언 등 북한에 대한 패키지 제안들도 나오고 그래서 곧 이제 재개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문제를 둘러싸고 이제 우선은 이 토론 진행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금강산 기업인 협의회 상임 고문이 현재 처한 현실에 대한 말씀을 좀 해주시고 이제 토론자로 참여하신 네 분께서 토론을 하시겠는데요. 사실상 발제가 없는 토론 같습니다. 이제 발제로 상임 고문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국민들께 드리는 호소문 같은 내용이라 짧게 말씀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나머지 이제 네 분께서 자유롭게 이제 말씀을 해 주시겠는데요. 우선 순서는 경기대 관광학부 심상진 교수님께서 이제 순수한 관광적 관점에서 좀 말씀을 해 주시고 나머지 이제 순서대로 가되 아마 통일부 교육협력국장님께서는 앞서 이 나온 얘기들을 종합해서 정부 입장에서 한번 말씀하시는 게 편할 것 같아서 제일 마지막에 하고 이제 시간 되는 대로 또 종합 토론이나 프로에 계신 분들께도 이제 개방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토론하시는 분들은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하시면 또 추가적으로 토론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어진 시간이 한 100분 정도 되기 때문에 그런 시간적 제약을 고려하셔서 12시에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먼저 경기대 관광학부 심상진 교수님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아닙니다. 먼저 최효식 네. 예, 금강산 기업인 협의회 상임고문께서 국민께 드리는 금강산 투자 기업의 아픔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예, 금강산 기업협의회 상임 고문 최효식입니다. 반갑습니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오늘 귀한 자리를 만들어주신 우상호 인재근 의원님, 참석은 못하셨지만 항상 금강산 관광재개 투자 기업들의 아픔을 이루만져 주시는 김한길 안철수 공동대표님, 관광 중단 7년 인고의 삶을 살고 계시는 우리 49개 피해 업체 기업인들, 그리고 현대아산 임직원, 모든 관계자들분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금강산 관광은 1998년 11월 시작된 이후 남북 주민들이 서로 대화하고 접촉할 수 있는 소통의 공간이었습니다. 반세기 동안의 분단과 대립의 역사가 금강산 관광을 통해 남북이 공존 모색하고 민족이 동질감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금강산은 남북 교류협력, 평화의 상징이었습니다. 2008년 7월 11일 피격 사건으로 인한 관광객 사망, 바로 다음 날 7월 12일 아무런 예고 조치 없는 일방적 관광 중단으로 제 투자기업은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못하고 피와 같은 투자시설 및 상품을 북에 놓고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세월이 벌써 해를 지나 7년이 다가옵니다. 관광 중단 7년의 세월은 또 다른 아픔의 투자기업에게 돌아오고 있습니다. 관광 중단의 충격으로 급성 심근금색의 발생에 유명을 달리하신 회원, 새벽녘 인력시장에서 오늘 하루를 살기 위해 코를 기다리는 회원, 대리운전, 다단계 막노동, 책 판매, 가수원, 일당직 등 생계를 위해서는 어떤 일도 마다하지 않고 삶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제49개 투자기업의 총 투자액은 1,900억 원입니다. 6년간 총 매출 손실은 5,100억 원에 달합니다. 저희는 다음과 같이 정부와 국회에 원합니다. 하나, 금강산 관광은 즉각 재개되어야 합니다. 금강산 관광은 2008년 7월 12일부터 14년 4월 11일까지 70개월에 하는 관광 중단되어 있습니다. 개성 중단 4개월 만에 각종 정부의 지원과 공단 재개는 금강산 투자 기업인들에게는 불평등이요, 불원칙이며 상대적 박탈입니다. 이런 것이 제 염려에 있던 남남 갈등의 요소이기도 합니다. 금강산 관광은 더 이상 미루거나 외면할 명분이 정부에겐 없습니다. 이번 박근혜 대통령께서 드레스덴 제안하신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는 금강산 관광 재개도 함께 제안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산가족 상봉도 마친 상태에서 아무런 진전도 없습니다. 금강산 관광은 민족 화해와 상생의 상징이며 미래 통일의 마당입니다. 둘, 긴급 생활자금 및 운영자금을 원합니다. 관광 중단이 5년을 넘었습니다. 근 70개월째 제 투자 기업들은 가정의 월급 봉투를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공부하는 학생은 알바로, 가정을 책임질 가장은 신용불량자로, 아이들 돌볼 어머니는 식당으로, 진학 학생은 진학 포기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이젠 끝내 주십시오. 투자 금액 1,900억 원에 달하는 저희가 정부로부터 대출을 받은 것은 단 115억 원입니다. 전체 총 투자액의 6.2%입니다. 단 한 푼도 받지 못한 업체도 다수에 이릅니다.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지키지 못했습니다. 헌법에 명시된 국가의 책무를 다하지 못한 것입니다. 정부의 원칙은 다름이 아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이 최고 원칙이자 사명입니다. 정부의 무능으로 일어나는 모든 피해는 국민에게 전가하고 원칙만을 내세우는 정부는 과연 우리 조국이 맞는지요? 원칙을 지키려면 최소한 자국민은 살게 해 주십시오. 셋, 국회와 정부는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피해보상법을 통과시켜야 합니다. 금강산에 투자한 시설 등 상품 등은 6년 중단으로 몰수, 동결, 훼손, 부패 등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피 눈물로 보낸 금강산 기업협회 회원들에 대한 피해 보상도 같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번 회기 내에 피해 보상법을 통과하여 주십시오. 오늘 이 자리에서 나누어지는 다양한 관광 재개 필요성에 대한 이야기들이 널리 퍼져 관광 재개 뒷걸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금강산 관광기업인 협회 입장에서 국민들께 드리는 그 투자 기업의 아픔에 대한 발제를 해주셨고요. 그럼 이제 그 토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심상진 경기대 관광학부 교수님이 먼저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제 제가 꿈을 꿨어요. 근데 그 꿈에서 오이사 조치가 풀리고 금강산 관광이 시작되는 꿈을 꿨거든요. 근데 제 꿈이 가끔 맞습니다. 가끔. 그래서 오늘 저 통일부에서 나와 계시겠지만 뭐 좋은 소식을 전해주시지 않을까 하는 바람입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일단 금강산 관광이 왜 시작된 날을 우리가 한번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금강산 관광은 시작됐을 때 1998년 그 당시에 남북관계가 계속해서 풀리지 않고 있었습니다. 정치적으로도 안 풀리고 군사적으로 외교적으로 모든 게 안 풀린 상황에서 지금 돌아가신 정정 회장께서 이 상태로 가다가는 남북관계가 정말 개선이 안 되니 남북 경협을 한번 풀어보자. 정치 군사 외교적으로 해법이 없으니 그중에서도 가장 부드럽고 북한에 대한 파급 효과가 큰 금강산 관광으로 시작을 해보자고 그래서 시작이 됐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북한의 금강산에 관광을 가셨다가 관광지에 돌아가신 것에 대해서는 정말 유감이고 그 사업을 담당했던 현대도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을 것입니다. 저도 잠깐 그쪽에 관여했던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좀 참담한 마음이 아직까지 그대로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드레스덴에서도 좋은 말씀 많이 하셨고 또 제일 큰 기조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 프로세스라는 게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그 말 자체가 결과가 아니라 추진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일관된 정책을 가지고서 집행을 하고 또 추진하고 있는 데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도 그 일관된 정책을 지지하고 그 정책에 힘을 실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 국민들이 그 정책을 지지하고 힘을 실어주려면은 그 정책이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 효율성도 있고 타당성이 전제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 상태에서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한 발자국도 못 나가고 있고 오히려 뒷걸음질 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오늘 사회자학 의원 교수님께서 관광 쪽에 대해서 좀 말씀해 달라고 하셨는데 오히려 제가 드릴 말씀은 관광 쪽보다는 관광에 대해서 너무나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다른 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가지고 계신 책들의 39페이지 잠깐 봐주시면요. 현재 524 조치의 목적에 대해서 통일부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무력 도발에 대한 제지고 또 3억 달러 내외 수입이 감소됐고 북한의 사과, 재발 방지 약속을 받아내는 것이 524 조치의 목적이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금강산 관광이 중단된 이후에 북한의 GNI 증가 추세를 보면은 19%나 오히려 증가를 했고, 5.24 조치가 이루어진 2010년 이후에는 오히려 14%나 증가를 했습니다. 1인당도 각자 2008년 대비해서는 14%, 2010년 대비해서는 13.3%나 늘었고, 5.24 조치가 목적을 했던 북한의 주요 산업 성장률도 대체적으로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 하나, 5.24 조치를 했던 원인이, 목적이 북한의 사과 재발 방지 약속을 받아내는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5.24 조치 이후에 북한의 군사행동에 대해서 보면은 은하 3호를 발사했고 핵실험도 했고 또 지금은 4차 핵실험까지 실시를 경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에 5.24 조치에 대해서는 지금 최유식 상임고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커다란 오히려 남한 쪽에 커다란 경제적인 피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5.24 조치를 종합적으로 본다면은 경제적으로도 효력이 없었고 군사적으로도 효력이 없었습니다. 그럼 이 상황에 와서는 우리가 다시 한번 5.24 조치가 정말 원래 정부에서 목적했던 것을 수행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남북 관계는 하나 예를 들면은 금강산 기업협의회나 아니면 내력투자협의회 사람들 그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폐렴이 걸린 겁니다. 폐렴이 걸렸는데 정부의 처방은 그 폐렴에 물파스를 발라주고 있는 거죠. 가슴에다가. 그러니까 잠깐은 시원한 것 같으죠. 눈도 따갑고 효과가 있는 것 같지만은 벌써 5년이라는 세월이 지나면서 그 효과는 하나도 없는 것이 판명이 됐습니다. 오진이라는 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오진이 됐으면은 그 오진을 빨리 바꿔서 다른 처방을 내려야 될 텐데 의사가 한번 처방을 내렸기 때문에 그 처방을 내린 의사의 체면 때문에 계속해서 물파스를 발라주고 있고 그동안에 그 폐렴이 걸렸던 모든 기업체들은 다 가슴은 새까맣게 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한 해법은 정말 많은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그 내용을 정부가 모르고 있는 것도 아니고 죄송합니다. 정부가 모르고 있는 것도 아니고 다 듣고 있으면서도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겠죠. 물론 북한하고서 상대를 하는 것이 어찌 어렵지 않겠습니까? 정부로서도 모든 고민을 다 하고 있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또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상태로 계속해서 끌고 갈 것이냐 하는 의문이 이제는 거기에 대해서는 대답을 내놔야 될 시점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끝장 토론을 하더라도 이제는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를 바로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금강산 재개를 위해서 북한이 해야 될 일에 대해서 몇 가지 적어놨습니다. 북한은 5.24 조치를 해제할 수 있는 명분을 좀 제공을 해야 될 거고요. 또 재발 방지와 신변 안전 보장 장치를 최고 수준에서 보장하였다고 하니까 남한 국민이 원하는 대로 우리 정세에 맞게끔 명문화하는 필요가 있을 것이죠. 또 현대 아산 개발 사업자의 권한을 복귀시켜야 될 것이고 정부 투자 자산을 포함한 남한 기업의 투자 재산을 환원을 해서 정부가 5.24 조치를 해제할 수 있는 그런 명분을 제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남한에서도 해야 될 일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북한이 어떠한 조건을 충족시키면 되는지 현실적인 범위 내에서 명확히 발표를 해줘야 됩니다. 통일부에서. 이러이러한 조건이 해결이 되면은 금강산 관광을 하겠다. 명확히 해야 될 텐데 얼마 전에 6일째 통일부 장관께서도 쟁점 자체와 재개 조건은 복잡하지 않다고 해서 애들로 돌아갔습니다. 명확하게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효율성이 미약한 5.24 조치 전면적 해제가 어렵다면은 점진적으로라도 해결을 하면서 북한에다 사인을 보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는 금강산 관광 재개가 정말 어렵다면은 일단 개성 관광을 시작을 하면서 상시 대화천을 구축을 해서 금강산 관광 재개를 촉구를 해야 될 것입니다. 또 고사 위기에 처한 대북 투자업체에 대한 지원도 당장 실시를 해야 될 것이고요. 북한을 제일 중요한 부분은 또 이런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북한을 우리보다 아래로 보고 무조건 지원 대상으로 보는 것은 그런 시각은 좀 지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북한하고 대화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얼마 전에 어느 분께서 국물도 없다는 표현을 쓰셨는데 그런 표현은 참
남북대화에 있어서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하나는 핵 문제하고 금강산 관광을 분리를 해야 됩니다. 정경 분리를 해야죠. 정경 분리가 쉽지 않은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벌써 이미 정부는 정경 분리를 해봤습니다. 개성공단은 정치하고 경제가 완전히 분리가 돼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관련해서 핫산하고 나진에 우리 정부에서 우리 포스코라든가 그쪽에서 어느 정도 지분을 참여했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정경 분리가 지켜지고 있는 것입니다. 왜 금강산 관광에만 정경 분리가 적용되지 않는가에 대한 의문이 듭니다. 또 다른 여러 외국 인사들 조언했지만 그냥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또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대통령께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신 DMZ 세계평화공원, 또 드레스덴 선언, 남북한 주민의 인도적 문제를 해결하고 민생 인프라를 구축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현재 정부와 박근혜 대통령께서 심줘서 말씀하시고 계신 이 모든 것들이 과연 금강산 관광 재개 없이 가능한지를 여쭙고 싶습니다. 또 남북 관계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금강산 관광 이상으로 효율적이고 확실한 방법이 있다면 그 방법을 택하라고 여쭙고 싶습니다. 자, 지난 2월에 북한에서 정말 어렵다고 하는데 그 눈이 1m씩 쌓이는 눈길 플러스 엄동설안을 뚫고서 우리 정부의 의지에 의해서 이산가족 행사가 진행이 됐습니다. 정부가 금강산 관광을 푸는 것은 그러한 의지가 있나 없나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 많은 분들은 그 많은 눈을 뚫고서 이산가족 행사가 될 거라고 생각한 분은 많지 않았었습니다. 그렇지만 정부가 의지 가지고 밀어붙였거든요. 그러한 의지를 가지고서 그러한 의지의 반만이라도 금강산 관광 재개에 대해서 의지를 보여준다면 금강산 관광 재개는 그리 어려운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정부가 의지를 보여줄 때입니다. 오늘 아침에 들어오면서 보니까 벚꽃이 거의 다 떨어져 가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박근혜 정부에는 그 항공기가 지금 떴습니다. 뜬 지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비행기의 기름은 떨어져 가고 있습니다. 4분의 1이 벌써 소진이 됐습니다. 나머지 기간은 4분의 3밖에 안 되는데 아직도 대북 관계를 어떻게 풀어갈지 방향성이라든가 비전이 제시되고 있지 않습니다. 정말 북한이 원하는 것이 뭔지를 빨리 파악을 하고 우리 남북 관계를 풀어가는 방법이 어떤 건지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서 결단을 내야 될 시점이 왔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 발제 과정에서 말씀하신 연간 3억 달러의 수익 감소, 북한에 들어가는 이 수익 감소 부분이 금강산 관광 사업 그 총액에서의 그 우리 기업이 환수해 온 수 있는 비율을 뺀 것인지 아니면 그게 합산돼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한번 논의가 있었으면 좋고요. 다음은 그 한명섭 그 북한법 전문가이신데요. 그 변호사님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명섭 변호사입니다. 이게 2008년 7월 관광중단 이후에 똑같은 주제로 국회에서도 의원님이 주최하신 적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유사한 자리에 몇 번째인지 모르겠는데 아무런 변화도 없이 계속 같은 주제로 한 자리에 와서 똑같은 얘기를 한다는 게 참 난감합니다. 이게 지금 그 2008년 7월 방황시 사건 이후에 우리 정부가 이제 관광중단을 하고 2010년 2월 8일 날 그 남북 당국간 실무회담에서 관광 재개를 위한 3대 조건을 제시했죠. 그래서 이제 그 피격 사망 사건의 진상 규명, 재발 방지책, 그다음에 신변 안전 보장을 위한 제도 장치를 마련하라는 3대 조건을 제시했는데 북한으로서 뭐 다 했다는 거고 우리는 아니라는 거고 의견 차이가 있다가 그다음에 천안함 사태로 인한 오이사 조치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이제 앞에서 말씀하셨고 또 하나 법적으로 문제되는 거는 북한이 살라미 정책을 쓰면서 계속해서 뭐 그 단계적으로 우리를 압박했죠. 부동산들
단계적으로 동결하고 몰수하고 하면서 또 독점권도 다시 환수하겠다 하고 그렇게 압박을 했는데도 안 되니까 결국은 금강산 국제관광특구법제로 법제를 전환해버립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금강산 관광지구법이라는 건 없어졌고 금강산 관광지구라는 것도 없어진 거죠, 법적으로는. 그래서 이제 기존과 같은 상태로 돌아갈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와 같이 이제 법적으로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있는데 이게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여기 국회고 법은 정치 신열하고 특히 남북 관계에 있어서 법치주의적인 그런 요소가 약한 북한을 상대로 할 때는 법적인 문제는 사실은 정치적으로 얼마든지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정치적인 선결이 과제가 해결되면은 법적인 문제들은 다 해결이 되는데 그래도 이제 법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뭘 해야 되는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오이사 조치 해제입니다. 이 오이사 조치가 도대체 우리나라 행정법적으로 이게 뭐냐 이게 하는 게 좀 문제죠. 이상합니다. 정부에서 발표를 했는데 뭐에 근거해서 한 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최근에 오이사 조치 이후에 피해를 본 이제 대북 사업하던 분들 3개 기업에서 소송을 했죠. 민사소송 했는데 결국 법원의 판단은 오이사 조치는 불가피한 적법한 조치였다. 그리고 그에 따른 손실은 손실을 보상하는 데 대한 법이 없기 때문에 못 해준다. 이렇게 다 패소했습니다. 하나는 지금 대법원에 계류 중이긴 하지만은 다 패소할 겁니다. 그런 상태인데, 하여튼 이게 해결이 돼야 되는데, 과연 그러면 금강산만 먼저 해결할 건지, 나머지 지역에서 사업하던 것까지 대북 사업 전체를 해결해야 될 건지에 대한 정부 입장이 있어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직접적인 건 3대 선결 조건에 대한 건데, 그 이후에 유성진 씨 개성에서 억류되면서 현대아산에서 갔지요. 현 회장님 올라가서 다 해결을 했다고 했는데, 저는 그 방송을 보는 순간, 아이고, 저게 사전에 정부하고 조율이 돼가지고 올라가서 한 얘기인지, 현대아산에서 일방적으로 한 얘기인지 모르겠다. 만약에 후자라면은 망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결국은 망했죠. 정부 입장하고 좀 다른, 현대아산 입장으로서는 충분한 조건 제시를 다 받고 해결을 했다고 내려왔지만은, 정부에서는 그러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그거를 긍정적으로 수용을 못하고, 그거는 기업과 북한에서 한 거지 정부하고는 상관없는 일이라 이래서 결국은 해결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금강산 관광지구에서의 우리 국민에 대한 신변안전 보장은 출입체류 합의서, 정확하게는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 관광지구의 출입 및 체류에 관한 합의서에 의해서 보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 보장 정도가 어느 정도냐면 거기서 우리 국민이 어떤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불법 행위를 하더라도 북한이 할 수 있는 것은 그 행위를 중지시키고 경고나 범칙금 납부 또는 추방을 하는 3가지 조치밖에 못합니다. 그래서 유성진 씨 사건의 경우에도 개성 시내에서 억류를 하고 있었지만은 검찰이나 수사기관의 수사나 예심 이게 아니라 그냥 행정조사를 한다는 명분으로 데리고 있었던 겁니다. 합의서 때문에 수사를 해가지고 기소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죠. 그런데 세계사적으로 자기네 관할권 내에 들어온 사람에 대해서, 외국인에 대해서 형사 사법권을 포기한다는 것은 대단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국제법적으로는 국가 원수, 외교관, 면책특권이 있는 게 그거밖에 없죠. 그 다음에 외국 주둔 군대에 대해서 그러한 조치를 취해줍니다만 그것도 상당히 좀 제한적입니다. 근데 북한으로서는 상당한 물론 우리는 그렇게 안 하면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조치를 취해서 출입체류 합의서를 가지고 보장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방황자식 사건의 경우에는 출입체류 합의서의 적용 범위 밖에서 사고가 났죠. 금강산 관광지구 내가 아니라고 바뀝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합의서의 취지를 본다면 결국 우리 관광객 전체에 대한 신변안전 보장을 해준다는 게 원래 근본 취지이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그렇게 했으면 안 되겠죠. 그런데 하여튼 사고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결과가 발생을 했고, 그런데 문제는 똑같은 출입체류 합의서에 의해서 보장되고 있는 개성공단은 그 위에도 계속 돌아가고 있고 오이사 조치 위에도 계속 돌아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작년 4월에 출입을 갖다 제안했을 때도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을 하고 또 가동을 다시 하고 있죠. 금강산만 똑같은 조건에서 신변안전 보장이 되고 있는데, 물론 개별 사건에 대한 사후 조치가 제대로 안 된 건 맞습니다. 가서 공동조사를 좀 할 수 있게 해주고 우리 정부가 요구하는 거를 충분히 좀 수용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면은 있습니다만, 하여튼 양자의 똑같은 조건 하에 있는 개성과 금강산을 비교한다면 현격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북한에서 부동산 동결하고 몰수하고 한 거는 뭐 좀 법적인 근거는 미약합니다. 그런데 법적으로도 충분히 문제가 되지 않게끔 몰수 동결할 수 있었습니다. 북한이. 그런데 뭐 걔네들이 그거에 대한 거를 절차를 제대로 안 따져서인지 아니면 알면서도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법적인 정당한 절차를 취한 것은 아니고, 그런데 이 문제는 뭐 관광 재개하겠다는 정부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가 금강산 국제관광특구법을 이제 2011년에 제정을 하면서 하위 규정들까지 다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강산 관광지구가 없어졌고, 당장 관광을 재개한다고 하면은 남북 간에 합의한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 관광지구의 출입 및 체류에 관한 합의서가 적용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국민에 대한 법적인 신변안전 장치가 없어진 거죠. 왜냐하면 금강산 관광지구라는 게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시 관광 재개하려면 법적으로는 북한이 이 새로 만든 국제관광특구법을 없애버리고 기존 법을 다 다시 회복시켜 주든가, 아니면은 기존에 있던 우리 주민에 대한 신변안전보장 합의서랄지, 그다음에 금강산 관광지구법에서 우리 개발업체인 현대아산이나 관광공사 가지고 있던 권리랄지 독점권이랄지 이런 것들을 지금 법 체계 내에서 다 살려줘야 되는데, 어떤 게 편할지는 뭐 우리로서는 다시 과거로 돌아가는 게 편하겠지만 북한 입장에서는 기껏 또 법 만들어 놓고 폐지하고 옛날로 돌아간다는 게 모양이 좀 우습죠.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법적인 조치들을 취해야 되는데, 그것도 뭐 양쪽의 의지만 있다면 어려운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실무적이지만은 지금 뭐 개성에서 지금 협상 진행하고 있는 남북공동위원회 구성위원회가 합의서를 체결했는데, 신변안전보장 문제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 남북 간의 교류 협력에서 발생하는 법 제도적인 문제들이 있고, 지금 열심히 거기에 대해서 정부에서 이제 제도 개선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어느 정도 좀 가시적인 성과를 낸다면은 이 제도들 그대로 금강산 관광지구에도 갖다 적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뭐 적용 범위는 넓히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닐 거고, 사실은 개성공단에는 우리 주민들로 구성된 관리위원회가 있는데 금강산 관광지구법에도 그게 있었는데 그거 하자고 계속 뭐 합의까지 해놓고 관리위원회를 안 만들었습니다. 금강산 관광지구에는. 그래서 사실은 그게 관리위원회가 있었더라면은 원래 법과 남북간 합의대로 관리위원회를 진작에 만들어갖고 가동하고 있었으면은 광역자치 사건 났을 때 관리위원회에서의 역할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역할을 할 기구가 없었죠. 정부가 개입할 여지도 좀 적었고. 근데 그거는 저는 현대아산의 잘못이 있지 않나. 왜냐하면 현대아산 입장에서는 개성공단 관리위원회처럼 정부가 개입해서 이렇게 뭘 컨트롤하는 그런 기구가 금강산 관광지구에 들어오는 게 불편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좀 보류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건 제 개인적인 추측입니다만, 아무튼 그 위원회를 진작에 구성하지 못한 게 계속 하자고 했는데도 못했고, 이게 좀 한입니다. 그런데 뭐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는 뭐 기존의 법적인 그런 문제들이고, 사실은 좀 인식을 달리할 필요가 있는 게, 저는 금강산 관광지구의 해법을 결국 이산가족 상봉에서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보니까 금년 2월 28일 기준으로 129,410명의 이산가족 상봉 신청한 등록자 수가 그렇습니다. 81% 이상이 70세 고령자입니다. 아무리 국가가 강대국이고 경제적으로 잘 살고 해도 한 사람의 개인이 거기서 희생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한다면 그 개인한테는 그 국가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이산가족 1세대들, 특히 어려서 얼굴 보고 자란 형제 자매 부모 자식 간에는 죽기 전에 한번 보는 거, 물론 한번 보고 와서는 그 다음에 한번 봤으니까 됐고 귀찮을 수도 있습니다. 뭐 자꾸 저쪽에서 뭐 달라고 하면 귀찮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 그거를 해고 나서 그걸 귀찮아하는 거, 불편한 거와 그걸 하지 못해서 한을 품고 사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죠. 정부가 이 문제를 해결 안 한다는 것은 정부로서의 그 큰 책무를 져버리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이게 아무리 경제 논리 같다 하더라도 이 인도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그 경제적인 거 그렇게 큰 문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금강산 관광대가 지급 금액이 한때는 개성공단하고 비슷했지만 지금 개성공단이 훨씬 더 많죠. 근로자 수가 5만 정도 된 데다가 뭐 임금이 올라가지고 지금은 더 훨씬 더 많은 금액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 개성공단은 경제 논리에 따라서 우리가 이득을 얻는 게 있기 때문에 계속 해야 되고, 금강산은 경제 논리에 따라서 이건 퍼주기에 불과하다? 이게 맞을까요? 관광이라는 건 또 상품입니다. 상품이고, 관광을 함으로 인해서 얻는 그런 뭐 요즘 힐링이 유행인데 그런 차원도 있고, 또 갔다 오므로 인해서 우리가 북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는 여지도 있고, 특히
만약에 이산가족 상봉을 정례화하는 것을 북한이 받아준다면 저는 얼마든지 열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관광대가 주더라도. 그리고 관광대가 우리가 미지급금이 엄청나게 많죠. 북한이 뭐 저기 재산몰수 동결 다 했다고 해도 우리 미지급금보다 적을 겁니다. 그 가치가.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좀 정부 입장에서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줬으면 하는 입장이고요. 뭐 대통령께서 드레스덴에서 이제 남북 주민 간의 인도적 문제, 이산가족 상봉 문제를 언급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뭐 좀 그랬으면 좋겠다는 거와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좀 제안을 한다면은 이건 상당히 위험한 제안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도대체 우리 국민들의 생각이 뭔지 한번 물어봐야 되지 않을까 이쯤에서는 뭐 언론기관에서 여론조사를 하더라도 금강산 관광이 퍼주기라고 생각하는지 이걸 계속 안 해야 되는지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가 실시된다면은 금강산 관광을 재개해도 좋을지 이런 것들을 한번 국민들 의사가 뭔지 한번 물어봐서 뭐 부정적인 의견이 많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긍정적인 의견이 많다면은 정부에서도 뭐 출구 전략을 쓸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금강산 관광지구가 이제는 국제관광지구로 이 특구법이 제정됨에 따르는 법적인 문제라든가 또 현대 아산과 관련된 문제 또 국민 여론과 관련된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문제 제기가 있었는데요. 나중에 다시 한번 토론을 하기로 하고 다음은 전영선 건국대 통일인문학연구단 교수님이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세 번째 토론을 맡은 건국대 통일인문학연구단의 전영선입니다. 토론문 요청을 받고 좀 난감했습니다. 첫 번째는 발제문의 없이 토론을 해달라는 것이었고요. 그 취지는 자유로운 얘기를 좀 풀어보자는 것이었습니다만은 더 난감한 것은 해법을 모를까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고요. 이미 이 얘기는 몇 번에 걸쳐가지고 논의됐던 부분들이고 제가 경실련 통일협회 정책위원장을 하면서도 이 문제를 가지고 소명도 했었고 토론의 자료도 만들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자리가 박근혜 정부 들어서 또 만들어질 거라고 예상했던 사람들은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적어도 박근혜 정부 출범은 앞선 정부의 정책적 차별성이 나올 걸로 기대를 했었고요. 일종의 금강산 관광이라고 하는 것이 그 신호탄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됐었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덧 이 금강산 관광이라고 하는 것이 희망 고문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막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조금 더 시간을 갖고 있으면 남북관계에 대한 전환적인 어떤 해법들을 내놓지 않겠느냐, 보다 실천 가능한 조치들을 내놓지 않겠느냐라고 기대를 했었고요. 그것이 봄을 지나고 여름을 지나고 가을 정도에는 뭔가 시작되지 않겠느냐. 제가 있는 학교에서 대학생들을 데리고 1년에 4월하고 10월 달에 걸쳐서 답사를 진행됩니다. 그래서 작년 초에 제가 자신 있게 얘기했었던 것은 가을 답사 때는 금강산 가능할 거다. 희망을 가져보십시오. 라고 하고 넘어갔었고 겨울 때는 시범관광 정도는 가지 않을까. 시범단을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한 시범 사업으로 이제 방문을 하지 않을까라는 희망도 가져봤습니다만은 이번 주 토요일 날에 또다시 이제 고성을 거쳐서 돌아와야 될 일정으로 답사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 점심 식사를 위해서 명파리의 식당을 알아봤는데요. 식당이 없었습니다. 한 30명 들어갈 수 있는 식당이 다 없어가지고 고성 군청군에 있는 식당을 다시 잡아야 되는 상황이었었고요. 개인적으로 가까운 친구놈 하나는 남북 수산물 사업하는데 투자했다가 좀 손해를 봐가지고 언제 되냐고 물어봤었던 기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 대통령께서 드레스덴 가셨을 때도 사실 희망사항 중에 하나였었죠. 적어도 드레스덴에서 발표한 내용 중에서 이 문제는 포함되지 않을까라고 했었던 것이 개인적인 희망이었습니다만은 조금 아직은 시간을 좀 더 가져야 되는 상황인 것 같고요. 사실은 토론문이라고 하는 것이 앞서 발표하셨던 이 호소문을 넘어설 수 있을까? 사람들에게 이게 논리의 영역으로 설명을 하고 설득을 하고 필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한다고 해서 이미 금강산 관광 문제, 재개 문제는 감정의 손을 간 것 같습니다. 논리나 이 영역을 떠나가지고 어떤 형태로든 북한에 현금이 들어와서는 안 된다라고는 이 원칙이 딱 정해져 있고 이 자리가 민주당 국회의원들께서 주재하는 자리가 아니라
새누리당 국회의원들께서 주재한 자리였었다면은 조금 더 설득력 있게 정부 정책을 옮겨가야 될까 하는 생각을 가져봤고요. 사실 학자의 입장으로서는 그렇습니다. 이게 뭐 다음 주 중에 이제 여당 쪽 연구소에 주최한 드레스덴 뭐 어떤 에 대한 토론회가 있는데 그 자리에 가서 금강산강 조기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건의하는 것 이상의 사실상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할 수 있는 건의들, 내용들은 다 있는 것 같고 이미 나올 수 있는 해법은 정치적 결단, 앞서 이제 우상호 의원께서 얘기하셨고 우리 인재근 의원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좀 더 큰 틀에서 이제 남북 관계를 좀 바라봐야 되지 않겠느냐. 박왕자 씨 사망이라고 하는 그건 지극히 불행한 사건이고 두 번 다시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임에는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제는 좀 더 국익이라고 하는 문제를 거시적 차원에서 좀 되돌아봐야 할 때가 되지 않았겠느냐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요. 자료집에 의하면은 제가 토론 세 번째고 바로 앞에 토론 2에 이제 통일부 고려협력 국장님께서 토론을 하시기로 예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료가 비어 있죠. 이게 통일부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얘기를 내놓을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뭐 원칙적 그러니까 납득할 만한 조치가 있기 전에는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어렵다라고 하는 이 원칙적 입장에서 틀을 참 벗어나기 어려운 것이 정부 입장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다시 희망을 또 가져봅니다. 통일준비위원회가 발족이 되면 거기서 나올 수 있는 조치, 남북관계 저장 조치로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가 또 논의되지 않을까라는 것을 기대해보고 그 타임이 지나고 나면 8.15 때 또 한번 희망을 가져보는 것이죠. 남북관계 전향적을 위해서 금강산 관광이라는 기존에 막혔던 문제를 풀겠다라고 하는 어떤 정치적 결단을 기다리는 것이 현실적인 입장이 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도 좀 답답한 생각이 좀 듭니다. 앞서에서 이제 홍익표 의원하고 나눠서 얘기를 나누면서 금강산 관광 언제 갔었지? 마지막으로 갔던 게 언제였었지라는 희망도 좀 해보고 가서 이제 온천도 좀 맛보고 눈 오는데 소주도 한 잔 기울었던 기억도 있고요. 여러 가지 금강산 관광이 가지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 사회문화 교류의 장, 그다음 역사학자들이 만나고 그 사이에서 이루어졌던 많은 이 합의사항들, 그것이 남북관계를 얼마만큼 변화 발전시켰는지에 대한 것은 사회문화를 한 입장에서는 굉장히 크다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금강산 관광 중단이 가장 우리에게 준 감정, 심리적 피해 중에 하나는 뭐냐면 통일에 대한 꿈을 상실시켰다. 그러니까 제 큰 놈이 이제 올해 재수를 대학을 갔는데 제가 그때 북한학과를 보냈습니다. 통일이 앞으로 필요하니까 그걸 해라고. 근데 그 아이가 6학년 때 금강산을 같이 가면서 그때 갔었던 얘기를 여전히 하고 있는데 그렇게 직접 체험해보고 남북이 오고 가는 소통의 공간 자체가 우리 아이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었던 공간이었었는데 그 공간이 상실되어 있다라는 것도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뭐 이산가족 상봉도 해야 되고 민족문화 자산 보호라든가 이런 측면도 있겠지만은 도대체 통일을 꿈꿀 수 있는 세대들에게 줄 수 있는 이러한 그 공간을 잊어버렸다는 것이 금강산 관광이 끊어진 가장 큰 아쉬움이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정부의 입장은 좀 유연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꾸 이제 손해가 누가 더 많이 보이냐는 입장을 하지 말고 이제는 좀 긍정적인 방향에서 서로가 이익이 큰 쪽으로 좀 전환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물론 북한에서도 일정한 조치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나간 일이라고 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지나갈 수 있는 상황이 되지는 않았던 것이었죠. 원칙 있는 대북 정책에 반대할 국민은 한 명도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 원칙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결과를 얻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국민의 세금과 국민의 피땀이 얽힌 세금을 운영되는 정부라고 한다면 일정 정부의 만큼의 성과를 내야 되는 것들이고 그것이 대한민국의 보다 큰 미래를 위한 설계 하에서 진행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를 두고 기다리는 것이 최고의 정책으로 갈 수는 없겠죠. 아쉽지만 이제부터라도 남북관계를 좀 조절하고 관리할 수 있는 당국의 능력을 기대하는 것 그리고 그걸 위해서 열심히 또 제안을 만들어 보는 것이 금강산 관광의 가장 현실적인 해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좀 논리적인 토론이 못된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예,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지금까지 나온 토론을 들으시고
그 정부 입장에서 통일부 교류협력국 그 이수영 국장님 나오셨는데요. 아까도 여기 지금 자료집에는 그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 입장이 없는 건가? 그런 건 아닐 것 같고요. 아마 조심스러워서 그냥 들어보시고 좀 자유롭게 말씀하시겠다고 오신 걸로 우리가 믿고, 제가 지금까지 나온 것 중에 몇 가지 질문을 미리 좀 포함해서 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지금 이제 우리 금강산 관광이 현재까지 재개되지 못하는 주된 배경 중에 이제 천안함 이후에 오이사 조치. 그러니까 이 오이사 조치가 금강산 관광 재개와 어떤 관계에 있는지. 왜냐하면 기존에 진행되던 사업이었는데 오이사는 추가 투자가 안 된다는 걸로 저희는 이해하고 있는데, 그게 오이사하고 금강산 관광 재개가 오이사에 위반되는 것인지. 또 하나는 이제 북한이 핵실험 이후에 이제 유엔 차원의 제재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제 주로 문제를 삼는 쪽에서는 금강산 관광을 통해서 벌크 캐시, 이제 대량의 현금이 북에 들어가기 때문에 안 된다. 그런데 우리 정부 내에서도 외교부 쪽은 안 된다는 쪽에 무게가 있는 것 같은 논평들이 나왔었고, 통일부는 그렇지 않다는 쪽으로 이제 논평을 그동안 하신 걸로 제가 봤는데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한 입장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앞서도 제가 말씀드린 내용 중에 우리가 이제 중단시킴으로 해서 북한에 주는 압박 효과를 어떻게 평가하는 것인지. 사실은 이제 북에 주는 압박 효과도 크지만 우리 기업들이 입는 압박도 엄청나거든요. 기업과 또 고성지역 주민. 그래서 늘 기업 측에서는 이 관광의 총액을 너무 부풀려서 이렇게 얘기하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가져오는 환수 100, 실질적으로 관광 대가로 주는 돈은 1인당 50불 이렇게 들어가는데, 나머지는 사업자가 현대아산이고 거기 관련되는 기업들이 들어가서 우리가 환수해서 다시 더 가져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총액만 갖고 퍼준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들어가는 돈과 우리가 환수해오는 돈의 비중을 한번 계산해 보신 적이 있는지 정부 차원에서 그것도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현대아산이 많은 이제 이 사업을 개척하고 또 남북관계 기여를 많이 했는데, 이 개성공단과 비교했을 때에 이 사업 주체가 대기업이 하나 있어가지고, 나머지 업체들은 대기업에 같이 이렇게 따라 들어가서 너무 이제 해결에 있어서 중소기업 위주의 개성공단은 쉽게 해결이 됐는데, 물론 호혜성이 이쪽보다는 높다는 측면도 있긴 하겠지만, 현대아산이라는 대기업이 너무 이제 정부 시책에 반하는 행동을 할 수 없고, 그러니까 다른 중소기업들도 좀 이렇게 자제시키면서 지금까지 온 거 아닌가 하는, 그건 나중에 한번 기업인 측에서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관리위원회 문제도 개성공단 관리위원회를 처럼 이 금강산 관광지구에도 정부 차원에서 관리위원회를 만들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정부 책임론도 일부 제기될 수도 있는 부분이다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시간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지금 말씀하셔도 되니까요. 길게, 시간 제한 없이 길게 말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좋은 자리 이렇게 또 마련해 주시고, 이렇게 자리에 참석할 수 있게 배려해 주신 인재근 의원님, 그리고 지금 잠깐 자리 비우셨습니다만 우상호 의원님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또 이 모임 같이 이렇게 모임을 추진하신 우리 금기업 측에도, 그리고 경실련 통일협회 측에도 감사드립니다. 좋은 말씀들 많이 계셨는데, 여러 가지 이제 문제 제기도 많고, 그러셨는데, 제가 우선 크게 두 가지 주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 고유왕 교수님께서 질문해 주신 어려운 질문에 대해서 제가 능력 닿는 대로 답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나는 금강산 재개 문제입니다. 이게 뭐 아까 우리 심상진 교수님도 정부가 좀 명확하게 이러이런 요건이 되면 정부가 금강산을 재개하겠다. 아니 왜 이렇게 좀 속 시원하게 얘기를 안 하느냐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르신 말씀입니다. 오르신 말씀인데 뭐 그렇게 정부가 명료하게 뭐 1, 2, 3, 4, 5 또는 1, 2 또는 1, 2, 3 이렇게 딱 말씀 못 드리는 이유도 우리 심 교수님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제 금강산 관광 이 사업 문제가 금강산 관광 사업 문제가 남북 관계에서 이렇게 하나로 별도로 독립되어 있는 사업이 아니라는 것은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다 아십니다. 어쩔 수 없이 전반적인 남북 관계의 흐름이 있고 그 남북 관계 속에 하나의 중요한 사업이죠. 하나의 중요한 사업으로 금강산 사업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금강산 사업은 전반적인 남북 관계 상황이라는 이런 큰 여건 하에 있는 겁니다. 아까 정경분리 말씀하셨지만 뭐 정경분리 할 수 있으면 참 좋겠지만 이게 아직까지 우리 남북관계 발전 정도가 정경분리를 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진전되지 안타깝게도 그 정도 수준까지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고 그래서 정경분리가 현실적으로 현재 남북관계 상황에서는 정경분리가 어렵다라는 것이 정부의 기본 인식이기 때문에 이런 인식과 궤를 같이 해서 금강산 사업도 그것이 의미 있고 중요한 사업이긴 하지만 결코 남북관계와는 독자적으로 그 사업 하나만을 떼어내서 보기는 좀 어렵다. 이제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금강산 관광 사업 문제를 보고 있다.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되고 재개 여건에 대해서는 금강산 사업 재개 여건에 대해서는 지금 내일 모레면 이제 만 6년이 됩니다. 금강산 사업이 중단된 지가 만 6년이 되고 아까 최고문님 말씀대로 횟수로 7년인데 그동안에 수많은 논의가 있어 왔습니다. 수많은 논의가 있었고 그래서 그에 관한 정부 입장이 많이 나왔고 또 저희 6일째 통일부 장관님께서도 뭐 누차에 걸쳐서 인재근 의원님 계십니다마는 외통위에서도 수차례 또 의원님들과 논의가 계셨고 그래서 그 부분은 뭐 제가 별도로 추가로 여기 또 말씀드려서 혼선을 처리하는 것도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금강산 사업도 남북관계의 큰 흐름하고 이렇게 독립될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가 정부가 할 수 있는 게 이 금강산 사업이 재개될 수 있는 그런 그 남북관계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 남북관계를 그렇게 진전시키기 위해서 노력해 나가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여건이 되면 금강산 사업에 관해서도 협의를 해서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고요. 다만 현재로서는 저희가 뭐 지금 시점에서 저희가 금강산 사업 재개를 위해서 먼저 실무 협의를 선 제의한다든가 그런 거는 지금 남북의 상황에서는 저희가 검토하고 있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 기업들 지금 이제 금강산 사업이 중단된 지가 이제 만 6년이 다 되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우십니다. 저희가 너무 잘 알고 있고 기존에 2차례 지원이 이루어지긴 했는데 대출이 좀 이루어지긴 했는데 그리고 대출과 긴급 운영자금 이런 명목으로 일부 좀 무상 지원도 일부 했는데 그거 충분치 못했다는 거는 저희도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작년 하반기부터 저희가 기업이 요청도 많고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적으로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부가 추가 지원 문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예상보다 이게 또 국민의 세금을 쓰는 문제다 보니까 저희 생각보다 관계부처하고 조율하고 검토를 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고 있습니다. 장관님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 실무자들한테만 맡겨두지 않으시고 본인이 직접 이 추가 지원 문제에 대해서는 진두지휘를 하고 계시고 정기적으로 진행 사항을 보고를 받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자리에 드릴 수 있는 말씀은 가급적 조기에 좋은 소식이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또 관심 가지시고 많이 저희 또 격려해 주시고 또 촉구해 주시고 그래서 그런 것도 저희가 참고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고유환 교수님께서 이제 오이사와 관광재개 문제 좀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 오이사는 금강산 관광이 중단된 이후에 이제 오이사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네.
오이사 조치로 인해서 방북이 전면 금지가 되고 교역이라든가 또 남북 교역이라든가 물자 반출이 또 중단이 됐고 또 교역도 아주 투자도 신규 투자라든가 또 추가 확대 투자 이런 것들이 다 금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금강산 지역이 아닌 평양 내륙이라든가 또 내륙 지방이라든가 이런 데 있던 그 협력 사업들도 사실상 중단이 됐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금강산 관광 사업도 오이사 조치에 영향을 받고 있다. 이게 현실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유엔 차원에서 이제 그 제재가 여러 차례, 4차례에 걸쳐서 이루어졌고, 금강산 관광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동안에 처음 나온 유엔 제재가 1718로 처음에 제재가 한번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금강산 사업이 중단이 됐고, 금강산 사업이 중단된 다음에 2차례 핵실험과 1차례 장거리 미사일 발사 시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엔 차원에서 제재를 가한 3차례의 추가 도발이 금강산 관광 중단 이후에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맨 마지막에 나온 그 벌크캐시 2094 유엔 제재 2094에 이제 벌크캐시 문제가 나오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저희 정부 내에 역할 분담이 있거든요. 오이사 문제에 대해서는 통일부가 최종적인 유권 해석을 한다. 우리 정부 내에서. 그래서 제가 금강산과 오이사 조치의 관계에 대해서는 통일부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엔 제재와 금강산 사업에 대해서는 정부 내에서 물론 저희가 합의를 하지만 최종적인 정부 입장 정의는 외교부에서 하는 걸로, 왜냐하면 이게 유엔 제재 문제와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외교부하고 정리한 정부 입장이 그겁니다. 이 금강산 관광 사업과 관련돼서 금강산 관광 사업 대가로 북한에 지불되는 돈이 유엔 제재에서 얘기하고 있는 벌크캐시에 해당되느냐의 문제는, 해당되느냐 안 되느냐의 여부는 최종적으로 유엔 안보리에서 판단한 사항이다. 그런 것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우리 정부가 적절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게 정부의 공식 입장입니다.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금강산 오이사 조치라든가 또는 금강산 관광 중단으로 인해서 북한을 압박하는 효과도 있고 또 반면에 우리 기업이 그로 인해서 있는 피해도 있다. 맞는 말씀이고요. 현존하는 실제 하는 말씀이고 정부가 그런 걸 좀 비교해서 계산해 본 바가 있느냐. 정부가 나름대로 추산을 하고 있지만 그래서 여기 개략적으로 그 금액도 제시가 되어 있지만 어디까지나 추산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추산이기 때문에 우리 여기 전문가분들 계시겠지만 추산이라는 거는 그 추산의 기준, 전제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편차가 심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를 발표하는 거는 좀 신중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집도 피해가 있다는 건 저희가 물론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지금 오이사 조치를 지금 이 순간까지 풀지 않고 이걸 계속하고 있냐면 정부로서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오이사 조치는 저희 아까 우리 신 교수님도 통일부 홈페이지 잠깐 소개해 주셨습니다만은 북한의 도발로 인해서 우리 젊은 장병들 46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이런 도발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정부가 그냥 이제 시간 좀 지났으니까 그거 없었던 걸로 하고 그 사건 직전에 남북관계로 다시 돌아가자. 그렇게 하는 게 정부가 쉽지 않다는 그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장병 46명이 사망한 북한의 도발로 그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경제적인 측면에 북한에 대한 경제적인 압박 효과, 우리 기업의 피해 이런 것들이 실존하고 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그런 경제적인 측면만을 보고 이런 북한의 우리 국민의 많은 우리 국민의 생명을 앗아간 이런 도발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런 조치도 없이 그냥 넘어갈 수는 없다. 그게 이제 딱딱하게 말해서 원칙이라기보다는 상식적으로 생각해서라도 그럴 수는 없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이 양쪽의 경제적인 피해도 물론 저희가 보고 있지만 가장 본질적인 부분은 한 국가가 어떤 상대방의 도발에 의해서 수많은 국민이 사망한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은 어떤 형식으로든지 좀 매듭을 짓고 넘어가야 된다. 매듭을 지어야 된다. 해결을 하고 넘어가야지 없었던 일을 할 수는 없다. 이제 정부는 그 부분이 이 오이사 조치의 본질이다. 그 말씀을 하나 드리고요.
주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개성공단에 대비해서 금강산이 대기업 중심으로 됐다, 그런 측면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 개성공단만 하더라도 이게 2004년도에 이제 이 시범 단지가 이제 시작이 됐는데, 금강산은 그로부터 한참 전인 98년에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남북 관계 진전 정도가 달랐고, 금강산하고 개성공단하고는. 그리고 금강산은 초기다 보니까 이게 또 금강산은 관광객 중심으로 관광객을 서비스하는 측면으로 만들어진 게 금강산 사업이었고, 개성공단은 공장들이 기업을 가동해서 생산을 해놓은 거에 포커스가 맞춰진 사업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성격이 좀 다르죠. 그러니까 개성공단은 기업 중심입니다. 이건 기업이 없는 개성공단은 존재하지 않죠. 금강산 관광사업은 관광객이 중심이고, 관광객들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 기업들이 현대아산과 우리 협력업체들 또 투자 기업들이 이제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성격이 달랐다 처음부터. 그리고 이게 그 개성공단 사업보다는 오래전에 당시에 최고 결정권자의 또 정무적인 판단하에 좀 획기적인 조치를 취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제 제도적인 측면이라든가 또 남북 간의 세세한 부분까지 정비가 세세한 부분까지 그건 그냥 그때 당시에 남북 간의 합의를 토대로 해서 그 합의를 믿고 사업을 추진한다 이런 게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세세하게 하나하나 명문화해서 제도적으로 이렇게 준비를 해놓은 그런 정도가 개성공단하고 좀 달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관리위, 그래서 그 금강산에도 관리위를 만들려는 노력을 안 한 건 아닙니다. 저희가 노력을 했고, 여기도 관리위가 필요하다. 관리위를 만들려는 노력을 했고, 북한하고 원칙 합의되었습니다. 관리위원회 만들기로. 네. 북한이 계속 미뤘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결국 북한이 관리 발족하는 것을 계속 미뤄서 금강산 관광객 사망사건이, 피격 사망사건이 생기는 그 시점까지 관리위가 만들어지지 못했습니다. 관리위를 만들기 위한 노력은 있었습니다만은, 만들어지지가 못했다는 그런 상황을 설명을 드립니다. 우선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역시 정부에서 아주 이 문제를 늘 정책적으로 뒷받침해 오시고 또 이 추진하신 분이라 어려운 질문에 대해서도 매끄럽게 잘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물론 이제 추가적인 질문은 나중에 다시 하기로 하고요. 제가 아까 질문 중에 지금 국장님도 말씀하시긴 했지만 저희가 이게 그냥 옆에서 관찰해 보더라도 개성공단 기업인 협회는 이 정세에 따라서 이제 문제가 될 때 아주 적극적으로 자기 주장들을 하고 때로는 시위도 하고 국민들에게 호소하고 그러면서 결국은 빠른 시일 내에 이제 이게 정상화가 됐는데요. 근데 이제 이 금강산 관광 쪽도 물론 많이 노력을 하신 건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이 국민이나 체감할 때는 좀 약하지 않았는가 하는 느낌도 들거든요. 근데 그래서 제가 아까 거기에는 대기업이 하나 있어서 그런가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저의 이런 의문에 대해서 기업인 협회 쪽에서 한번 말씀해 주시고 이제 프로에 계신 분들께 오픈해서 좀 활발한 시간 될 때까지 토론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최효식 상임고문께서 좀 말씀해 주시고. 예,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는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정부 정책에 100% 따라왔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뒷받침을 못했죠. 근데 이제 저희도 개성같이 그냥 데모도 하고 여러 가지 분신도 하고 한강에 빠져 죽자 머리를 깎자 여러 가지 토론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왕 정부를 믿은 거 계속 믿자. 대한민국 국민이니까
그 부분이 하루하루가 지금 7년째로 접어들어 왔습니다. 애당초 금강산 관광은 이제 끝났으니까 하지 말아라 했든지 아니면 빨리 끝내고 결산하자 했든지 하면은 지금까지 이렇게 우리 기업인들이 어렵게 살아오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곧 한 게 지금까지 왔고, 아까 국장님께서 곧 지원도 얘기를 하셨는데 참 골마 터질 대로 터져서 죽어가는데 건 1년을 동안 이 대출을 가지고 실험을 하고 있다는 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작년 10월 23일 날 6일째 장관 만나가지고 곧 빨리 최대한에 많이 해주겠다라고 한 게 지금 6개월이 또 지나가 버렸습니다. 이렇게 정부를 믿고 신임을 하고 했는데 지금은 그 좌절밖에 남지 않았죠. 그러나 끝까지 정부를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과격한 그 행동은 아직 취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후에라도 시간은 많습니다. 항상 우리가 부르짖는 게 정부에서 더 이상 우리를 방치한다면은 우리는 나갈 길이 없다, 방법이 없다는 얘기를 누차 외치고 있습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고 제가 답변에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앞서 이수영 국장님께서 개성공단 앞으로 재개 여부는 남북관계 진전에 따라서 결정될 문제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걸로 제가 들었는데요. 그래서 일단 기업인 협회 여러분들께서는 국가의 시책에 따라서 기업이나 개인의 손해를 감수하고 인내하면서 한 6년여 현재까지 왔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정부 차원에서의 이제 추가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니 조기에 이 문제가 잘 해결돼서 우선 긴급한 어려움이라도 좀 덜어주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로 제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지금 시간이 한 30여 분 남아 있습니다. 이 발제가 없는 토론회이기 때문에 시간 관리가 어느 정도는 잘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남은 시간 프로에 계신 분들 질문을 또 추가로 좀 받고 또 여기 이제 참여하신 분들 중에서도 한 번씩 또 말씀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프로에 계신 분들 중에 질문하실 분 계시면 손 들시고 소속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질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십시오. 네, 민주당 김성곤 의원입니다. 아까 제가 조금 늦게 들어와서 이시영 국장님 말씀하신 걸 다 못 들었는데, 우리가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해서 북측에 요구하는 유감 표명과 방지 대책을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갖고 있는 정도에는 그래서 유감 표명 및 방지 대책을 세워서 우리 정부에 전달을 준비했는데 우리가 그거를 묵살이라고 그럴까요? 어쨌든 신중하게 검토를 안 했다고 그럴까요? 그랬다는 얘기가 있는데 혹시 좀 거기에 대해서 좀 아시는 바가 있으면 좀 말씀 좀 해주시죠. 네, 바로 말씀하시죠. 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여태까지 초기부터 계속 해왔던 게 금강산 관광 재개 조건으로 세 가지를, 제일 처음에 나온 게 세 가지 조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진상규명, 신변안전 보장, 제도화, 그 다음에 이제 재발 방지, 이 세 가지였습니다. 근데 맨 앞에 진상규명하고 관련된 겁니다. 진상규명을 해서 만약에 잘못이 없으면 사과할 게 없는 거고, 진상규명을 해서 문제가 있었다면 그러면 사과와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될 거 아니냐. 근데 저희는 이제 저희가 지금 알고 있는 바로는 현장 조사는 못했지만
분명히 지금까지 경과로 볼 때는 북한 현역 군인이 우리 관광하러 간 관광객, 그것도 여성 관광객을 조준해서 총격을 가해서 사망했다. 이게 저희가 이제 북한하고도 북한 쪽 발표하고도 맞는 거고, 이건 책임이 있다. 그러니까 이제 저희는 진상 규명을 좀 더 철저히 해서 북한이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도 하고 그래야 된다. 이제 그게 이제 저희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 사과는 재발 방지 속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진상 규명 속에 진상 규명, 신변 안전 보장 제도화, 그다음에 이제 재발 방지 약속, 이렇게 세 가지였습니다. 이게 2010년 2월에 그 금강산 관광 실무회담이 있었습니다. 개성에서. 그때 또 이제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를 거기서 논의를 했는데, 우리 쪽에서는 이걸 요구했고 북한 쪽 답이 그거였습니다. 그 진상규명은 자기들이 이미 다 발표했기 때문에 그게 진상이다. 뭐 특별히 더 규명할 게 없다. 그다음에 신변 안전 보장하고 재발 방지 약속은 당시에 국방위원장이 현정은 회장을 만나서 다 얘기했으니까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보장을 하겠다. 그에 따라서 보장된 거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자기들 합의서 문안에다가 표현을 해가지고 신변 안전하고 재발 방지는 국방위원장과 현정은 회장 면담에서 이루어진 얘기가 된 대로 그렇게 보장을 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니까 저희는 그거를 거기서 무슨 얘기가 어떻게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그거를 그러니까 국방위원장하고 현정은 회장하고 뭐 얘기가 있었더라도 그거를 밑에 실무진들이 남북 당국자들이 만나서 정리해서 그 내용을 정리해서 하는 그것이 이제 당국자들이 할 일이다. 최고 결정권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도 또 밑에서 당국자들은 책임 있는 당국자들은 그런 것들을 정리해서 분명히 해야 된다. 이게 이제 저희 입장이었는데 사실 그런 거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이루어지질 못했습니다. 거기서 북한 북쪽에서는 자기들은 그런 차원에서 다 된 거다. 다 신변 안전 보장도 다 됐고 재발 방지 약속도 국방위원장이 했는데 현정은 회장하고 면담할 때 다 된 건데 그걸 자꾸 문서를 합의하자고 그러냐. 다 된 거다 이제. 그겁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다 됐다고 그러는데 그게 무슨 얘기냐. 그 말씀에 대해 저희가 알고 있는 게. 그러니까 그것과 관련해서 그때 홍익표 의원이 이제 북측에서 우리에게 제시한 초안을 공개를 했었고 북한도 후에 노동신문에다가 그 초안을 공개를 했었습니다. 저는 봤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서 남측이 그 초안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묵살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나중에 그 북측이 얘기를 했는데요. 아마 그 당시에 이제 그 이명박 정부 때 아마 이제 정부 차원에서 재개할 의지가 없어서 아마 그걸 무시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문안을 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거기에 그 문안의 내용은 국방위원장하고 현정은 회담 면담에서 보장한 데에 따라서 보장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보장한 내용이 뭔지가 거기에 없습니다. 그게 이제 저희로서는 그거를 그대로 받을 수 없었던 가장 근본적인 실무적인 이유는 그겁니다. 근본적인 이유는 면담에서 보장한 내용에 따라 보장한다 이렇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면담에서 보장한 내용이 구체화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2010년 2월 8일 날 개성에서 당국 간의 회담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지금 현재 김남식 차관님이 가셨는데요. 그때 우리는 몰랐습니다만은 그 이후에 4월 달에 제3몰수 동결이라는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 기업인들이 금강산을 전부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때 북측에서 중계 2월 8일 날 개성에서 합의한 초안이 나왔는데 남쪽에서 핵 포기하라고 하고 그랜드 바겐이 뭐니 하면서 합의를 안 하고 내려갔다. 이 얘기를 해서 그 서류를 저희한테 줬어요. 그래서 그 서류를 우리는 정부를 믿으니까 이런 사실이냐고 정부에다가 통일부에 제출을 했었습니다. 그게 이제 작년에 홍익표 의원이 공식적으로 기자회견을 하셨죠. 근데 이제 우리 정부는 그 초안에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아니고 3대 조건을 다 명시가 돼 있었습니다. 그것도 지금이라도 제시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바로 이제 회담 끝나고 남쪽에 와가지고는 북쪽에서 3대 조건을 들어주지 않으니 건강한 관광 재개는 할 수 없다. 이렇게 국민들한테는 발표를 했죠. 저희도 또 그렇게 알았고요. 그 후에 우리가 안 내용입니다만은 사실은 그 이명박 정부 때 비핵 3천, 그랜드 바겐 그런 등등의 관계 때문에 그 합의서 초안을 안 했지 않느냐. 즉 정부에서 의지가 없었기 때문에 금강산 관광은 지금 7년째 흘러오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제가 지금 우리 그 최고문님 말씀에 대해서 제가 조금 정리를 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저희가 남북 회담을 할 때 합의가 되지 않은 초안은 저희 원칙적으로 남북 간에 공개하지 않는 것이 불문율입니다. 이건 뭐 남북 간뿐만이 아니고 대외 협상도 그렇고 합의가 되지 않으면 뭐 예를 들어서 합의가 안 되고 협상이 결렬되면 그때 가서 이제 뭐 이러이런 것 때문에 결렬됐다고 그것도 적절한 선에서 이렇게 이제 납득할 수 있게 그 정도까지 결렬 사유를 밝히고 결렬하는 거고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은 서로 주고받는 초안은 공개를 안 한다서 그때 당시엔 공개를 안 했었죠. 근데 나중에 공개된 게 지금 최 회장님이 뭐 3대 조건 들어가 있는 거 그건 우리 측 초안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북한이 공개한 거, 북한이 우리한테 제시한 초안 그게 무슨 북한이 제가 아까 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북한이 다 보장해줬다는데 무슨 얘기냐 그렇게 이제 질문하셨기 때문에 북한이 보장했다고 내놓은 게 초안에 내놓은 게 그런 내용이었다. 그런 내용이고 우리 쪽 초안에는 이제 우리 쪽이 담았던 거, 우리 쪽이 요구하는 것들을 우리 쪽 초안에 담았었죠. 당시에는 당연히 양쪽 초안이 다 공개가 안 됐었고요. 그러니까 뭐 그거를 뭐 정부가 속였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건 다르고 다만 당시에는 공개를 안 했었다. 그리고 그 2010년 2월 달에 그 금강산 관광 실무회담에서 금강산 관광 재개 조건에 대해서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서로 이제 좀 여러 가지 당시의 현안들에 대해서 공방이 좀 오가느라고 이 실제적인 금강산 재개 조건에 대한 실질적인 협의가 심도 있게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그 관광 재개만을 위한 실무회담이었다면 모르지만 거기에 그 당시 현안인 뭐 핵 문제라든가 여타 문제가 아마 같이 논의되는 과정에서 남측 정부가 그 관광 재개에 대한 의지가 없다는 것을 북쪽에서는 확인했다는 그런 식이 제가 북쪽의 인사 한번 만나본 얘기를 해보니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마 그 당시 정부로서는 할 의지가 없는 것 같다. 우리가 어떤 제안을 한다 하더라도 아마 안 했을 것이다. 그렇게 단정을 하는 걸로 봤을 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그 김정일 위원장의 뇌졸중 이후에 이제 정세 판단에서 아마 급변 사태론에 입각한 기다리는 전략이 작용하면서 그렇게 된 거 아닌가. 뭐 이건 뭐 지금 정부 입장에서 뭐 그걸 답을 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닐 것 같고요. 그 당시 상황을 저희들이 뭐 이렇게 지켜본 바에 의하면 뭐 그런 것들이 좀 깔려 있었던 게 아닌가 보고요. 일단 이 문제는 이 정도로 네 질문하십시오. 네.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밝혀주시고 예, 저 기업인 금기업 부회장 신양수입니다. 예. 아마 존경하는 그 심상진 교수님께서 고 박왕자 사건 나셨을 때 여기에 계신 그 누구보다도 현실적으로 가장 많이 아신 분은 우리 심상진 교수님이다. 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주변에서 어떤 추측, 뭐 자기 그 나름대로의 여러 가지 얘기들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그 박왕자 사건은 그 심 교수님께서는 너무 잘 알고 계시고 두 번째는 그 사건으로 인해서 그분은 고인이 됐지만 정말 이 시스템적으로 저희가 그 금강산 관광을 위해서 종사하는 각 업종의 부분들 이 사람들은 사실 박왕자 씨만큼 저희도 죽은 목숨이나 다름이 없다 현재 저는 그렇게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살아있는 목숨이 아니에요 저희도. 그래서 지금 오늘 주제가
관광재개 해법인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뚜렷한 해법도 없고 고 박광자 씨와 같이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는 저희 금강산에 투자한 49개 업체, 현대를 제외한 49개 업체에 대한 당장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해법이 과연 무엇이냐, 이게 지금 가장 좀 중요한 것 같다. 저는 감히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통일부 우리 존경하는 이수영 국장님께서도 면담도 저희들 자주 해주시고 격려도 해주시고 또 신경 많이 써주시고 저희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농담입니다만 어제 쌀이 떨어졌어요. 아침 굶었습니다. 이게 당장 오늘 오후라도 결제를 좀 하셔가지고 저희들 그냥 주는 돈이 아니라 빌리는 돈이기 때문에, 대출이기 때문에 좀 신속하게 이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그제 8일날 저희가 각 지방에 계신 투자업체 49개 업체 업체 대표자 총회의를 저희가 가졌는데요. 현실적으로 너무 어렵다라는 참 저희들 허탈감에도 많이 받고 여러 가지가 되는 것도 아니고 안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은 금강산 관광 재개도 물론 중요하지만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남의 일로 생각을 하지 마시고 여기에 계신 국회의원님들, 그 다음에 각 패널들, 이런 분들이 저희들 입장에 서가지고 정말 좀 마음을 한번 헤아려 주셨으면 좋겠다. 가시적인 어떤 부분으로 해서 이렇고 저렇고 사실 저희는 귀에 안 들어옵니다. 그런 부분들이. TV에서도 이런 토론을 하다 보면은 금강산에 한 번도 안 가보신 분들이 통인이 파친이 잘난 얘기 이치에 맞지도 않는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저희들은 그런 걸 보면 화가 나요. 화가 나. 이게 당장 중요한 것은 저희 기업인들 당장 지금 시급한 상황에 처해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은 누구한테 질문을 드린 게 아니라 저희들 현재 실정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예, 안녕하십니까. 신재원 의원실의 김상훈 비서관입니다. 이수영 국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 금강산 관광 대금이 벌크 캐시의 여부에 접촉되느냐 여부는 유엔 안보리에서 판단할 사안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유엔 안보리에서의 답변은 어떤 것이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우리 정부가 공식적으로 이 판단을 요구한 적이 있는지,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은 만약에 이게 벌크 캐시에 해당된다면 우리 정부가 그 이후에 금강산 관광을 안 할 수도 있는 건지, 사업을 포기할 수도 있는 건지, 그리고 네 번째가 이 문화관광 관련된 사업이 미국의 어떤 정부의 제재 대상이 된 적이 있는지, 사례가 혹시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시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 분 질문에 대해서 같이 말씀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우리 부회장님 말씀하신 추가 지원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아무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진짜 장관님께서 정말 많이 챙기고 계십니다. 제가 아주 힘들 정도로. 그래서 아무튼 가급적 조기도 아닙니다만은 이제 작년 10월 초에 벌써 관계부처하고 협의가 시작되어서 상당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저희가 이게 좀 좋은 쪽으로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최소의 노력을 다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이거 부장님 질문 주신 안보리 벌크 캐시 문제, 이게 저희가 요청해서 안보리에서 검토할 수도 있고 안보리에서 자체적으로 이제 검토할 수도 있는데 저희가 안보리에다가 검토를 요청한 건 없습니다. 요청한 건 없고, 그리고 해당된다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사실 저희가 답변드리기가 좀 어렵고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고 저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면 굉장히 오해 소지가 또 있기 때문에 답변드리기가 좀 어렵고, 다만 제가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유엔 안보리 제재의 벌크 캐시 조항이 기본적으로 타겟으로 하고 있는, 목표로 하고 있는 게 북한의 WMD 핵이나 미사일 같은
WMD 개발을 제한하자는 거거든요. 거기에 도움을 주는 금융거래라든가 거기에 도움을 주는 현금거래 이걸 차단하자는 그게 이제 유엔 안보리의 취지이기 때문에 유엔 안보리를 축으로 해서 국제사회가 북한의 WMD 개발에 대해서 이런 우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우려를 감안해 두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보고 있다 이렇게 포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문화관광 사업 관련해 가지고 뭐 미국의 제재를 받는 사업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제가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건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없는데 뭐 이런 사례가 있는지 그건 제가 한번 확인해서 별도로 답을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질문하려고 했는데 먼저 말씀하셔서 하나 추가로 질문드리겠습니다. 금강산 기업인 협의회 이사 전경수입니다. 제가 몰라서 질문드린 건데요. 지금 개성공단에 현재 복지 근로자들이 약 5만 명이 넘었다고 들었습니다. 인당 인건비 계산해 보니까 1년에 6천만 불 이상 100달러만 잡아도요. 그럼 거기 인건비는 벌크 캐시에 해당되는지 그게 제 질문이고 금강산에서 그 6천만 불을 북측에 지급하려면 연간 100만 명 이상이 가야 합니다. 좀 비교해서 질문 좀 해 주십시오. 대답 좀 해 주십시오. 예. 사실 저희 역할 분담이 개성공단 업무는 다른 파트에서 일을 하게 되어 있는데 제가 그냥 말씀드리면 지금 개성공단 사업은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그거는 저희가 그 개성공단 사업과 관련해서 북한 근로자들에게 지급되는 임금이 벌크 캐시냐 아니냐 이거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문제가 안 되고 있다. 그 부분은 뭐 유엔 쪽이라든가 뭐 어디에서도 그 문제에 대해서 이게 벌크 캐시에 해당되느냐라는 문제 제기가 없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거는 문제가 유엔 제재하고는 관련이 없는 사항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이제 남은 시간은 앞에 토론자를 참여하신 분들이 그동안 조금 들으시고 마무리 말씀 좀 해서 한 말씀 해주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다름이 아니고 저희 정부에서는 대출에 의한 현재 지원을 이렇게 지금 검토를 하고 계시는데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6년, 7년 지금 각 업종별로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는 피해보상법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외통위에서는 지금 어떤 방법이 있고 저희가 또 어떻게 또 움직여야 되나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원님이 바로 답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외통위가 열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외교부 장관한테 질의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 의원님들이 다 거기 계시고 저만 여기 있습니다. 저는 질의 시간이 오후 15번째이기 때문에 오후가 될 것 같아서 제가 여기 있는데요. 지금 보셨어요? 지금 법안소에 계류 중입니다. 토론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여당 의원들이 반대하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4월 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을지 불투명합니다. 사실은 그렇게 말씀. 네. 아까 여당 의원님들도 여기 다녀가셨으니까 좀 도와주시도록 그렇게 하고요. 지금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요. 한 1, 2분 정도씩 말씀하실 내용 있으면 하시고 안 하셔도 좋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이수영 국장님 말씀 잘 들었고,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그렇죠? 노고 저희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정부 입장을 전혀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금강산 관광을 단순한 관광 사업으로 보지 말자 하는 얘기죠. 지금 모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박근혜 대통령께서 추진하고 있는 그 모든 정책이 금강산 관광이 풀리지 않고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그게 해결이 안 되면은 유라시아 이니셔티브고 DMZ 평화공원이고 드레스덴이고 다 허공에다 하는 얘기로 뺏기는 안 들리는 거죠. 진실성이 없게 느껴지는 거고, 또 하나는 박근혜 대통령께서 계속해서 강요해서 말씀하신 게 성과 관리를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성과를 못 내면 책임을 지라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폐렴이 걸렸습니다, 지금. 근데 계속 물파스만 바르고 있어요. 성과가 안 났어요. 그런데 지금 국장님 말씀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46명 우리 아들들이 죽었는데 어떻게 사과를 안 받고서 그냥 가겠느냐. 사과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요. 4년 지났으니까. 앞으로 어떻게 받으실 거세요? 그쪽에서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계속해서 그 사람도 안 했다고 그럴 거고 우리는 사과를 받지 않으면 오이사 조치를 풀지 못하면은 금강산 관광 안 되는 거죠. 금강산 관광 안 되면 유라시안 인스티튜브 안 되는 거고 DMZ 평화공원 안 되는 거고 남북관계 진짜 없는 겁니다. 그것이 통일부나 우리 정부의 방침이면 그렇게 발표를 하자 하는 얘기죠. 그래서 빨리 근기업 사람들 접어야 될 거 아닙니까? 되지도 않는 거 왜 자꾸 끌고 계세요? 빨리 접으십시오. 결론이 그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나요. 왜? 국장님 혼자서 해결하기 어려우시죠. 그렇지만 사과를 받아야 되겠다고 하고 핵 문제는 이제 나온 얘기입니까? 93년 NPT 탈퇴부터 핵 문제 나왔었는데 그동안 그럼 정부가 해결한 건 뭐고 유엔이 해결한 건 뭐고 미국이 해결한 건 뭐냐 그거죠. 지금 이 순간까지도 유엔에다가 우리가 이게 벌크 개시냐 아니냐 물어볼 거나 말 거냐 거기에 정책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한다는 것은 우리가 자주권이 있는 나라인지 아닌지 조금 의심이 갑니다. 이제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금강산 관광은 한반도 평화라든가 한반도 위기 관리를 하는 전략적인 수단으로 활용을 하자는 얘기죠. 단순한 관광 사업이 아니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한 말씀으로 줄여서요. 조금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탈북자들이 대한민국에 와서 적응한 것 가운데 어려운 것이 언어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남쪽 사람들이 하는 얘기 중에서 제일 어려운 것이 뭐냐면 예스라는 답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특강을 하면서 큰 박수를 받았던 게 뭐냐면 남한 사람들이 예스라고 안 하는 방법 24가지를 알려줬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되도록 해야 되죠.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좋은 소식 있을 거니까 꼭 기다려 주십시오. 라는 모든 답변들은 예스라고 하는 답변은 아닌 것입니다. 남북관계 발전이라는 것은 간단한 거예요. 남북관계를 갖고 있는 불안정성을 해소시켜 나가고 안정성이나 예측 가능성을 높여 나가는 것들이죠. 적어도 언제쯤에서 어떤 행동을 통해서 하겠다라고 하는 이 플랜이 있어줘야 되는데 제한정부 내내 들었던 얘기가 뭐냐면 나는 대화할 용의도 있고 대화할 의지도 다 있다. 근데 북한이 저렇게 나오는데 어떻게 대화하겠느냐는 얘기로 5년을 지나갔습니다. 여전히 이 입장에 대한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궁금함이 있는 것들이고요. 다시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북한이 저런지 몰랐느냐. 정말 몰랐다고 생각하면 정부 스스로의 무능을 드러내는 것들이고 그걸 알았다면 해법을 못 찾는 겁니다. 이런 측면에서의 어떤 좀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정부의 정책적 해안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대북 정책이 동쪽과 서쪽이 왜 이렇게 다른지요? 대성은 아까 인건비니까 괜찮다고 그랬는데 전문가 아니 삼척 동자들도 다 북한의 개성에 들어가는 인건비는 북한 당으로 들어가지 그 개인한테 들어간다고 알고 계십니까? 없습니다. 인건비가 아닙니다. 거기는 북한으로 바로 다 들어갑니다. 그래가지고 용돈으로 2불, 3불 준다고 수없이 나왔습니다. 금강산도 마찬가지죠. 금강산은 관광비가 전체 북한으로 들어간 게 아니고 입북하는 1인당 평균 5만 원 선이 금강산에 들어가지
개성은 인건비가 인원이 많기 때문에 더 많이 계속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금강산은 계속 달러박스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지적하고 싶고요. 이번 드레스덴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 참 좋습니다. 지난번 2월 달에 했죠. 그 눈 뚫고 계속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왜? 스파트로 하다 보니까 모든 경비가 5배 이상 들어갑니다. 고정적으로 금강산 관광이 재개돼 있을 때 이산가족 하는 거 하고 그때 하는 거가 경비가 5배 이상 들어가고 사고 위험 있고 계속 이렇게 해야 되겠냐는 얘기죠. 그 시설물 500억 이상 들여서 관광면에서 지어놓고 그거 썩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만 하자고 하고 있지 금강산 관광 재개는 그냥 얘기 안 하는 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실무회담하고 하다가 하니까 북한에서 그냥 노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산가족 정례화는 즉 금강산 관광 재개하고도 연관되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한 변호사. 예. 인상 깊게 한 말씀으로 이렇게 줄이시죠. 예, 결국은 금강산 관광에 대한 인식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단순한 북한이 명성기 종합개발 지도국 3구 발표할 때 그랬죠. 금강산 관광은 단순한 산천 구경이 아니라 통일의 무지개 다리이고 혈육의 정을 나누는 오작교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한 점에 대한 특성에 대한 인식을 좀 해야 될 것 같고 우리 정부가 내세우는 신변안전보장 이런 거는 사실은 개성이나 금강산이나 똑같은 조건입니다. 모든 게 한쪽은 돌아가 있고 한쪽은 중단돼 있고 그래서 대통령의 의지만 있다면 다 풀 수 있는 문제 아닌가. 물론 북한으로서도 우리의 제도적인 차이점을 인식을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이해를 하고 이미 김정일 위원장이 했으니까 끝이다 이렇게 해서 될 건 아니죠. 충분한 논의와 합의를 해서 합의점을 이끌어내면은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라는 것을 북이 던지든 우리가 던지든 이참에 두 개를 연계해가지고 우리도 얻어낼 거 얻어내서 재개를 하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소영 국장님. 예, 아주 오늘 좋은 말씀들 많이 해주셔서 저희가 앞으로 정책 수립에 참고할 부분은 참고하고 또 보고 드려서 또 건의드릴 부분 건의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면 이게 지금 오늘 금강산 관련한 토론회인데 정말 금강산 관광 중단이 너무 장기화되고 또 관련 기업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계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아무튼 빨리 이 좋은 국면이 좀 만들어질 수 있도록 그런 좋은 국면을 만들기 위한 남북관계가 빨리 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고 한 가지만 기왕에 모이셨으니까 부탁을 올리면 금강산 관광 사업을 비롯해서 모든 남북관계 대북 정책이 다 남북관계가 안 되고 있는 것이 우리 남쪽 정부 책임이다. 대한민국 정부 책임이다. 이런 관점보다는 우리 정부 쪽도 한번 봐주시고 또 북한 쪽도 북한은 원래 그렇지만 그래도 최소한 대상이 바뀌고 2014년이니까 여기 2014년 지구촌이니까 2014년 지구촌에서 그래도 지켜야 될 최소한은 좀 지켜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우리 쪽 정부의 정책하고 북쪽의 대남 정책하고 좀 균형 있게 한번 봐주시고 또 북쪽의 정책에 대해서 촉구할 부분 좀 촉구해 주시면 그러면 정부가 대북 정책을 좀 더 잘 해나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겠다. 좀 균형 있게 좀 봐주시고 균형 있게 좀 격려해 주시고 촉구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 말씀 올리고요. 좋은 기회에 참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2년 전에 그쪽에 가보니까, 가을철에 북쪽 안악들이 이삭 줍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관광 사업이 계속됐다면 그분들이 관광지구에 와서 일을 할 분들이 벼 이삭을 얼마나 줄 수 있는지 모르지만 벼 이삭을 줍고 있는 모습을 봤고 국제관광지구라고 이렇게 해놨지만 사실상 중국이나 외국 관광객은 아주 극소수 오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거기 종사하는 공무원들의 모습도 보니까 일을 많이 해서 얼굴이 새카맣고 손도 아주 서투르더라고요. 서빙하는 게. 그만큼 그게 지금 거의 북측 입장에서도 중단된
관광지구처럼 보였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게 기업인들의 단순한 개인의 기업 이익을 위해서 들어갔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모든 것을 기업인에게 떠넘기기에는 이게 민족과 또 남북 관계라는 측면에서 기여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 관심을 갖고 도와드려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끝으로 지금까지 참으셨으니까 조금만 더 참으면 잘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감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북쪽에서도 중대 제안이 있었고, 우리도 지금 통일대방을 비롯해서 드레스덴 제안이 있고, 뭔가 이제 양측이 뭔가 새로운 관계를 설정해야 한다는 데 대한 공감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6.4 지방선거가 있어서 저는 아마 그전에는 어려울 것 같고, 선거 이후에 뭔가 이제 고위급 회담이라든가 이런 것이 지금 이제 채널이 열렸으니까, 이 과거에 있었던 천안함 사태 등 여러 사태에 대한 포괄적 정리 작업이 이루어진 다음에 아마 관광 재개 수순으로 갈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적인 기대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그동안 많이 참으셨는데 이런 것들이 만약에 그 계기를 살리지 못하면 아마 박근혜 정부도 이명박 정부처럼 임기 중에 관계 설정이 어려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기업인들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금강산 사업이 그 관문이 될 수도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여튼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우상호 임재건 의원님을 비롯해서 두 개의 기관 이렇게 해서 감사드리고요. 끝까지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럼 이것으로서 오늘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한 토론회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